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실 이우경 목사님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며 우주환경 및 위성안법 시스템 등을 연구하시며 차세대 중형 위성 상호 콘텐츠를 개발하시고 90일 밤의 우주라는 책도 출간하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보고 싶은 오로라가 대체 무엇이며 오로라 관측이 중요한 이유와 그 방법에 관하여 목사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바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우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2년 전에 2023년에 이제 오로라란 주제로 똑같이 그 금요일에 과학터치에서 한번 강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오로라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천문연구원에서 만들고 있는 위성에서 이제 오로라를 찍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때 한참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만들고 이제 올해 11월에 저희 이제 누리호로 발사하거든요. 그래서 발사해서 이제 곧 오로라 영상을 얻을 거라서 올해도 한번 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네, 이거는 그 우주에서 보면 우주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인공위성들이 떠다니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인공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는 우주선이고요. 실제 저기서 이제 우주인들, 여러 사람들이 타면서 이제 몇 개월간 6개월에서 1년 동안 거기에 주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 임무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 우주인이 이제 우리 보통 보는 그런 카메라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찍은 모습이에요. 보면 이제 말에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모습은 이제 우리 지구의 불빛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저렇게 빛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지상에서 보는 그냥 오로라. 오로라 외에도 뭐 이렇게 지구를 보면 지금 여기 이제 나오려나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의 파란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게 진짜 오로라죠. 이제 초록색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로라라고 하고 사실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뭔가 막처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기광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오로라 말고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주에서 보는 우리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거는 바로 이 오로라. 오로라는 뭐고 도대체 정체가 뭐고 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오로라가 가진 의미가 뭔지 그리고 저는 이제 과학자잖아요. 왜 오로라를 연구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너무 잘 소개시켜 주셔서 특별히 뭐 더 할 건 없는데 저는 지금 이제 주로 두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는 우주에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우주에서 오로라를 찍는 카메라를 만들고 있고요. 이름을 로키츠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 GPS가 뭔지 아세요? GPS 들어본 사람? GPS 들어본 사람. 그러면 GPS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GPS 가지고 있어요? 쏟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위치 추적 장치. 오, 비슷한데? 맞아요. 얘기해봐요. 핸드폰이요. 핸드폰에 GPS 가지고 있지. 그러면 그래요. 아까 이 어린이가 말한 것처럼 GPS는 뭘 한다? 추적이라고 하면 조금 무섭지. 누군가 날 추적하는 것 같잖아. 내가 GPS 수신기를 가지고 있으면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내가 받아서 칩이라는 GPS 칩이라고 하는 신호를 받아서 내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 맞죠? 이 GPS 이렇게 달면 위치 추적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사용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장치인데 GPS로 또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지구 대기도 연구를 할 수 있어요. GPS의 쓰임새는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끔 하는 일인데 요새는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우주에서 오로라 찍는 카메라 이거 만드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제 뭐 칼럼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과 같은 이제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천문연구원에 있는 8명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제 재작년 2023년 5월에 책을 출간했었습니다. 그래서 90일 밤의 우주라는 책이고요. 지금 한 몇 세 정도 나오죠. 이제 꽤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이 책을 옛날에 이제 많이 썼었고 실제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지난번에 가져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게 쉽게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고 해서 한번 가져왔고 제가 강연 도중에 질문을 몇 가지 할 거예요. 퀴즈 같은 걸 낼 텐데 그 퀴즈 맞히신 분 중에 한 분에게 이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 여러분 이제 뭐 오로라 너의 정체는이라고 했는데 뭐 오로라 다 아시죠? 오로라 본 사람. 실제로 본 사람 없다. 그러면 인터넷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봤다. 어디서 나왔어요? 동영상이 나왔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맞아요. 그치. 우리 다 봤잖아요. 앞에서. 여러분 이제 보시죠. 소리가. 네.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오로라가 잘 안 보이는 이제 한국에 살아서 그런지 사실 오로라를 실제로 이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오로라 여행 간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쵸. 오로라 여행 간다 그러면 주로 어디를 가나요? 캐나다, 아이슬란드, 핀란드. 여기 또 안 나온 있나? 호주는 가끔은 보일 때도 있지만 자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도 아주 가끔 보일 수도 있지만 자주 보이는지는 아니고. 노르웨이. 그래서 그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극지방. 그쵸. 극지방에 가깝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위도별로 따지면 여러분 그 위도 경도 배웠어요? 네. 그쵸. 그러면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이런 것도 배웠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중위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오로라가 보이는 그 극지방은 고위도 훨씬 더 북쪽 또는 남반구에서는 남쪽. 아까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도 사실 그 밑쪽으로 가면 이제 고위도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빛을 굉장히 이제 내는 현상이죠. 이게 멈췄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상에서 보면 제가 부끄럽게도 사실은 뭐 오로라 찍는 카메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오로라를 본 적은 아직까지 없어요.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못 봐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 보면 동영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커튼이 쳐진 것처럼 빛의 커튼처럼 막 이렇게 너울거리고요. 이제 실제 이게 뭔가 이렇게 커튼처럼 너울거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양한 색상으로 여러 가지 초록색, 그다음에 뭐 붉은색, 그리고 밑단에는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입니다. 이게 중간에 끊기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오로라라고 하는데 그럼 왜 얘를 오로라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손 들고 얘기해봐요. 오, 괜찮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얘기해봐. 아니야? 좀 생각해 보겠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 어린이? 오로라 공주가 누구예요?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물? 나 오로라 공주 누군지 아는데? 네, 있어요? 내 별명이 오로라 공주기도 했어. 또 누구? 애기. 오로라 공주가 나오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요. 그렇지. 이거 내가 좀 전에 그림으로 보여줘서 힌트가 됐으려나? 여기 보면 혹시 이거 디즈니 만화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봤는데 이거 아직 안 봤어요? 듣기만 했습니다. 그 마녀가 만든 이 물레에 찔려가지고 여러분 아마 물레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물레에 뭐 찔려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다가 뭐 나중에 뭐 왕자님이 뭐 구해준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디즈니 만화에서
이 동화에서 이 오로라, 이 공주의 이름이 바로 오로라였어요. 근데 사실 이걸로 여기에서 온 거는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봤어요? 아니요. 어디 읽은 사람? 그러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 막 이렇게 다 잘 알겠네? 오, 제우스는 신들의 왕. 여러분 그리스 신화랑 로마 신화랑 신들은 같은데 이름은 좀 다른 거 알죠? 그렇죠? 그러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야. 근데 로마의 신화에서는 주피터. 그러면 그 아내인 그리스 헤라 여신은 헤라는 로마 신화에서 뭘까요? 유노, 주노라고 부르고 지금 목성의 탐사선 간 이름도 주노죠. 그거 되게 웃기죠. 목성이 혹시 영어 이름으로 뭔 줄 알아요? 주피터죠. 근데 거기에 탐사선 주노를 보냈어. 유노라고 하는 주노를 보냈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보낸 거예요. 아내를. 네, 감시하러 보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스 신화에 보면 새벽의 여신이 있습니다. 예, 새벽의 여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빛을 불러오는 밤이 굉장히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예전엔 특히나 그랬겠죠. 전등 이런 거 없을 테니까 이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빛을 가지고 오는 빛의 여신, 새벽의 여신을 바로 그리스에서는 에오스라고 불렀고 로마에서는 오로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 새벽의 여신을 바로 이제 오로라라고 했고 이 오로라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제 가서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약할 때도 있지만 이 오로라가 굉장히 강하게 활발하게 일어날 때는 굉장히 밝아요. 어느 정도로 밝았냐면 예전에 한 1800년대 굉장히 큰 태양 폭발이 일어났고 전 지구, 전 세계에 막 오로라가 다 보일 정도의 그런 이제 대규모 지자계 폭풍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이제 콜로라도에 로키 산맥이 있어요. 콜로라도에 이제 로키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 숙식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로라가 막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밝아서 아침이 오는 줄 알고 밥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침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게 기사로 실제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밝은 밤에 굉장히 밝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의 새벽의 여신 이름을 따서 오로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은 이런데 혹시 오로라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태양의 그 태양풍 입자가 자기장이 그 북극의 북극 쪽으로 요렇게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따라가다가 그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 극지방 쪽으로 와서 그 대기 중에 입자랑 부딪혀서 빛을 내는 게 대기 중에 입자와 부딪혀서 빛을 내게 하는 거. 야, 내가 오늘 강의할 필요 없겠네. 다 알아. 자, 아까 또 여기 2명 더 손들지 않았어요? 너무 잘 설명해가지고 기가 죽은 거야? 한번 자기만의 방식으로 설명해주세요. 딱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봐요. 자, 방사선이요. 방사선? 오로라가 방사선? 네. 방사선은 근데 주로 눈에 안 보이는데? 자, 일단 봅시다. 또 오로라 아까 여기서 또 누가 손든 것 같은데? 이 친구 아니에요? 다시 철회? 안 해? 응. 다시 들어갔어요? 네. 그래 아까 이 친구가 사실 너무 잘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핵심 키는 바로 우리가 오로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오로라는 그러면 보니까 빛이야. 여러분 앞에서 봤듯이 그냥 빛이에요. 이렇게 빛인데 이 빛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이렇게 오로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랬을 때 어디서 나온다? 바로 지구 대기가 내뿜는 빛이다. 지구 대기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대기. 근데 여러분 지구 대기에서 나오는 빛인데 그럼 왜 캐나다나 뭐 노르웨이 이런 데만 보이고 우리는 안 보일까? 우리도 같이 이 지구 대기가 뭐예요? 자, 대기가 뭐예요? 자,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제 한번 대답 안 한 친구. 네, 무지개. 하늘 같은 그런 지구 밖이에요. 하늘과 같은 지구 밖. 하늘과 같은 하늘 같은 지구 밖. 하늘 같은 지구 밖. 그 다음에 또
뒤에 어린이. 지구 밖을 둘러싸고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막, 공기층. 또, 그쵸? 맞아요. 공기, 대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바로 이 공기층 때문에 있는 거죠. 그 공기층 안에 있는 산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숨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대기가 내뿜는 빛이면 우리도 대기 있고, 우리도 공기층 있고, 캐나다에도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일까?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네온사인? 이거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술집에서? 오픈이라고 막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오픈 클로즈. 거기서 막. 그러면 뭐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서 오픈, 식당 열었다, 그 다음에 닫았다 할 때, 클로즈 할 때 그거 이거 봤어요? 또 어디서 봤어요? 자, 아까 누가 얘기했어? 술집에서 얘기했다고. 여기서 온 거예요? 지나가면서. 들어가진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 20살 이전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선생님이 훨씬 여러분만 한 나이대에는 온갖 여러분 지금 그 상점의 그 간판이 지금은 다 LED 조명이지만 다 이런 이제 그 네온 사인이었어요. 굉장히 네온 사인이었고 옛날에 이 네온 사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가 지금 이제 홍콩이 굉장히 이 네온 사인으로도 많이 유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안 쓰지만 여전히 이제 뭐 꼭 술집에 가서 보는 건 아니에요. 술집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뭐 오픈 클로즈도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식당 가도 이제 저런 것들을 쓰는데 자, 저 네온 사인의 원리가 뭐예요? 이거 보면 빛이거든요. 비활성기체에다가 전기 올려주면 이제 빛내는. 야, 졸업해도 되겠다. 다 알아. 이름이 뭐예요? 박지율 학생. 아니 공부 많이 해왔어요? 오늘 이거 한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혹시? 이게 네온사인이라고 요새 보니까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그 네온사인 만드는 키트가 있더라고요. 과학 키트. 그래서 나중에 한번 뭐 실험학습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다 유리관이에요. 유리관. 조그맣게 이제 불어서 만드는 유리관이고 그 안에 자 어떻게 쟤를 비치하나. 이걸로 하면 되는데. 네, 어떻게 하나. 자, 이게 유리관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근데 이 안에 기체를 채워요. 아까 비활성 기체라 그랬죠. 기체를 채우고 나서 이제 이걸 이제 전극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전압을 걸어준다 그래요. 여러분 뭐 전기, 전압, 전류 혹시 배웠어요? 배웠어요? 학교에서 다 배워요? 잠깐만. 선생님이 항상 체크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다 초등학교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저는 초등학교. 자, 초등학교 1학년. 와, 설마 여기 유치원생 있어요? 유치원 없죠? 와, 초등학교 1학년 제일 동생, 막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없어요? 3학년 2명, 그 다음에 4학년? 4학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5학년 1, 2, 3, 4, 5 비슷하네? 4, 5학년 제일 많고 6학년 있어요? 6학년 3명. 4학년 분이 많구나. 그러면 4학년 친구들이 전기에 대해서 배워요? 아니요. 그럼 언제 배워요, 전기는 초등학교 때? 6학년이요. 6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6학년 때 안 배운 것 같은데. 저가 몇 학년이야? 6학년이야. 그러면 2학기 때 배우나? 2학기 때 아마도 2학기 때 나와요. 2학기 때 나와? 여기는 이미 예습했구나? 선행학습으로 배웠구나? 그리고 6학년 2학기 때 나온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하세요. 그리고 전기를 안 배웠으면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원래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전압이란 걸 이제 걸어주면 이제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요. 전기를 통하게 만들면 기체로 이렇게 타 있죠. 전기를 통하게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 그러면 전자, 원자 이거 배웠어요? 이건 배웠어요? 이건 배워요? 그래요. 그럼 학교에선 또 안 배워요? 뭐야? 그럼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워요. 그거는 또 그래서 잘 찾아보면 전기, 그래? 전압, 전류 이거 중2 때 배워요. 그건 중2 때 배워요? 그럼 전기 회로 같은 것도 다 중2
아, 진짜?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 때는 그러면 전자, 뭐 양성자,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배웠겠네? 하지만 뭔 줄 안다. 아는 사람. 오, 아는 사람 반, 모르는 사람 반. 그렇구나. 미안해. 내가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저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졸업했기 때문에 웃었어요. 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교과서를 보고 싶어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어쨌든 그러면 좀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서 이제 전자가 막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진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튀어나와서 기체랑 부딪혀. 이 기체랑 부딪히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와,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모르겠네. 이 입자의 들뜸 현상과 가라앉음 현상 이런 것도 모르겠네요. 그렇네. 그러면 자, 쉽게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가진 그런 입자가 전자라는 이름의 입자가 이렇게 튀어나와. 그 다음에 기체랑 부딪혀요. 기체랑 부딪히면 어떻게 돼? 부딪혀서 그 에너지를 이 기체한테 전달해요. 그걸 이제 충돌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체가 전달이 되면 기체가 이제 에너지를 받잖아요. 받고 나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만사 여러분 항상 주는 대로 받습니다. 받는 대로 줘야 돼요. 받는 대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토해내야 되거든요. 다시. 그러려면 이 기체가 다른 주위에 있는 입자들과 부딪히거나 그래서 또다시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쵸. 빛으로 보내요.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게 바로 그게 우리는 이제 방전이라고 부르고요. 방전이라고 부르고 이게 바로 오로라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이 기체 헬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딪혀서 헬륨은 에너지를 보낼 때 이 색깔로 보내고 여러분이 이제 그 네온 사인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던 네온 NE라고 하는 네온이 바로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제일 많이 봤죠. 오픈 클로즈도 아마 거의 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네온은 이런 색깔, 아르곤은 이런 색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로라는 이런 원리예요. 어디에선가 어떤 굉장히 에너지를 강한 입자들이 와서 지구 대기도 기체잖아요. 공기, 기체와 부딪혀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에너지를 주고 이 에너지를 얻은 우리 기체 대기의 구성 성분들이 다시 에너지를 토해내는 것. 토해내는데 빛으로 막 토해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토해내는데 막 빛으로 보내고. 그게 바로 이제 오로라입니다. 그게 오로라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 우리 지구의 기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여기가 제일 그래도 빨랐죠? 네. 질소. 원소기호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화구죠? 그래, 질소. N2. 그래서 질소죠. 네. 질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물을 많이 못 갖고 왔는데 그래도 아까 이 친구가 열심히 일하고 또 해서 이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광학 망원경도 있고 전파 망원경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가져온 가방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망원경으로 블랙홀 관측했다는 기사 봤죠? 그 블랙홀 관측한 그 그림이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랙홀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구경의 망원경이 필요한데 일반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보통 아는 망원경으로는 이 그러니까 크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파로 관측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설치를 해서 걔네가 다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망원경처럼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전파망원경이거든요. 그래서 전파망원경.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4개, 올해 이제 평창에 다시 또 만들었는데, 그래서 4개 전파망원경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이제 모형 하나 가져다 드립니다. KBN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어디까지 했지? 네. 질소로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가 뭘까요?
산소 여러분이 숨 쉬는 산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아르곤 뭐 이 정도로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이산화탄소. 여러분 아는 그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이산화탄소가 되죠. 그래서 결국 뭔가 에너지들이 오면 이 질소 또는 산소 이런 애들과 부딪혀서 이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각각의 오로라의 빛은 그러면 어느 애들이 내는지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뭔가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와서 지구 대기와 충돌해서 빛을 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가진 애들은 어디서 올까요? 거봐 다 알아. 자, 또 혹시 다른 답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맞아요. 태양이에요. 태양인데 잠깐.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태양. 여러분이 보는 태양이랑 많이 다르죠? 태양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뭐 맨눈으로 보기는 힘들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다양한 파장대에 빛을 내고 있고 특정 파장대를 보면 아까 저렇게 보입니다. 아까 어린이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오로라가 뭐냐고 했을 때 태양부터 출발했잖아요. 맞아요. 태양에서는 계속 태양의 구성 성분이 혹시 뭔지 알아요? 태양은 뭐와 수소와 헬륨,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양은 엄청 뜨겁거든요. 몇 도 정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평균적인 값이고 그 바깥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여러분 이제 그 기체가 있을 때 굉장히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폭발해. 그래, 폭발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로 이렇게 봤을 때는 플라스마가 뭐예요? 제4의 형태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살짝 그 원자가 떨어져나가지고 겁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입자들은 다 이제 양성자 플러스 이온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저게 기체도 이제 그 이온과 전자로 이루어진 이 입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게 굉장한 이제 열이 가해지면 뜨거워지면 전자가 탈출해. 이제 탈출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온 모르죠? 그거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입자가 이 전자가 떨어져 난 상태로 이온과 전자로 같이 공존하는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여기서 봤듯이 태양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자기 이제 구성 성분 헬륨과 수소 얘를 이노원화해서 만들어진 플라즈마를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곳곳으로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플라즈마들이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플라즈마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고 사실 우리 오로라를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그냥 바로 이제 지구가 이 에너지가 큰 입자를 만든다. 아까 누가 방사선 얘기했죠. 오로라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 방사선이나 똑같은 거예요. 고에너지 입자. 그러면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방사선에 다 노출돼서 살 수가 없겠죠. 동식물들이 살 수가 없겠죠. 근데 다행히 그런 이제 그 플라즈마 입자를 태양풍이라고 하고 그 흐름을 태양풍이라고 하고 보통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는데 뭘까요? 지구 자기장. 지구는 하나의 막대 자석과 같아서 자기장이 있어요. 여러분 막대 자석 알죠? 네, 그래서 자기장이 있고 이 자기장을 보통은 이 태양풍 입자들은 이 지구 자기장을 뚫고 오지 못해요. 대부분은 뚫고 오지 못하지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그것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막 이렇게 머리 쥐어 짤 거야. 그래서 특정한 조건에서는 지구 자기장 내로 들어오게 돼요.
자, 이제 그걸 설명한 게 이런 건데, 사실 이 그림도 정확한 그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이쁜 그림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태양에서 온 이 플라즈마 이런 입자들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보통은 지구 자기장을 뚫고 오지 못하지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가끔 지구 자기장 내로 들어오기도 해요. 지구 자기장 내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들어오면서 지구 대기와 부딪히기도 하고 지구 자기장 내로 들어와서 또 바로 지구 대기랑 부딪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구 자기장 내로 들어오다가 뭐 몇 날 며칠씩 이렇게 지구 자기장을 떠돌기도 하고 또 하나의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이제 지구 대기로 침투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구 대기와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오로라다. 보면 여기 이제 오로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로라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보면 이제 우리 중위도에서는 오로라 안 보이는데 주로 이제 고위도에서만 오로라 극지방 근처에서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들어오는데 왜 우리는 안 보이는 걸까요? 극지방에 자기장이 약하니까 자기장이 약하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이거 혹시 시험해봤어요? 막대자석 주위에 이렇게 철가루 이렇게 뿌리면?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어요? 해봤어요? 해본 사람? 저 청소 어떻게 해요? 잘. 철가루니까 자석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 다 붙어. 그래서 금방 청소하기는 쉬워. 이거 다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네요. 이렇게 철가루를 이렇게 뿌리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 보면 지구 자기장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지구 자기장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보면 이 극적으로 모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극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자기장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기력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남쪽에서 지나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선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제 편의상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이 자기력선 다발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북극과 남극 근처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조심할 거. 우리 오로라를 얘기를 할 때 북극과 남극은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북극과 남극은 지구가 회전하는 축, 지구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북극과 남극이에요.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지오그래픽. 지구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죠.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의 극은 좀 달라요. 지구 자전축하고 한 11.5도 정도 차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자기 위도라고 말을 하는데 얘를 근처로 이렇게 지자기 위도의 북극과 남극을 근처로 지자기 력선들이 이렇게 다발들이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고에너지 입자들은 결국은 걔네는 전기를 띠고 있어서 자기력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걔네는 그냥 들어오지 않고 자기력선을 따라서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는 절대 못 들어와요. 뚫고는 못 들어오고 이렇게 자기력선을 따라서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장 많이 들어오겠어요? 북극과 남극, 자기력선 다발이 모이는 지자기 위도의 북극과 남극으로 제일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오로라가 이 고위도 쪽에 이쪽에 더 많은 거예요. 많은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 중앙이 아니라 지구 자전축의 중앙이 아니라 조금 치우쳐져 있어요. 일단 우리는 이 오로라를 보면 그냥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라 실제 인공위성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오로라는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중심이 바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이 지구 자기장의 중심인 거예요. 중심에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오로라, 우리 지구 오로라예요. 지구 오로라이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저는 그냥 오로라 고리라고 부르고 싶은데 학술적인 용어로는 오로라 타운체, 오로라 오벌이라고 하는 용어로 부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보면 다음에 있나? 그래서 이 오로라 오벌에 보면 이제 여기에 아까 이제 오로라 관광 가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나라. 뭐 첫 번째가 캐나다죠. 캐나다에 이제 옐로우 나이프라는 곳에 가면 굉장히 이제 오로라 빌리지라고 해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오로라가 굉장히 활발한 시즌에 가면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여름 좀 지나서 이제 한 9월, 10월 정도부터 가면 또 이제 어두울 때 오로라를 봐야 되니까 밝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원래 오로라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이해하려나? 여러분 오로라는 언제 일어나요? 하루 중에? 새벽. 밤? 새벽 밤. 낮에 일어나지 않아요. 낮에. 낮에 그 태양풍이 해가 있을 때. 해가 있을 때. 여러분 근데 오로라 보통 본다 그러면 언제 봐요? 밤에 보잖아. 자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낮에 막 실컷 부딪혀놓고 이제 들뜬 상태가 다시 가라앉을 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럴듯한 얘기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오로라 고리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여러분 사진 찍듯이 촥 찍은 거예요. 자, 지구예요. 지구이고 지금 여러분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조금 어두운 부분이죠. 여기가 밝은 부분이죠. 태양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해가. 그 얘기는 여기는 낮, 뒤쪽은 밤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오로라 이 타운차 오로라 고리는 어디예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죠. 밤쪽에 훨씬 더 많이. 밤쪽이 훨씬 더 활발하긴 해요. 하지만 오로라는 여기에서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오로라는 낮밤 구분하지 않아요. 낮에도 일어나고 밤에도 일어납니다. 항상 이렇게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일어나지만 아까 어린이가 날카롭게 본 대로 자정 근처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자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또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이제 그런 학술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어쨌든 낮과 밤 둘 다 일어나지만 우리가 오로라를 주로 밤에 보는 이유는 뭐겠어요? 잘 보이고 그치, 잘 보이지. 어두우니까 잘 보이지. 낮에는 왜 안 보일까? 오로라가 그치. 햇볕이 너무 강해서 낮에는 잘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라는 굉장히 밝긴 하지만 햇빛보다는 좀 약한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라는 낮이고 밤이고 일어나지만 우리 눈에서 지상에서 보기에는 이제 밤에서만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오로라 타운체, 오로라 고리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이제 캐나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핀란드, 뭐 노르웨이, 이게 보니까 이제 그 관광청에 가면 여기 이렇게 오로라 사진들을 엄청 멋있게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이거 뭐 드래곤 같지 않아요? 그래서 피닉스가 드래곤인가? 진짜 비싸. 그쵸, 막 승천하는 것 같죠. 이런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로라 이렇게 보면 오로라 커튼 엄청 발달돼 있고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이때 오로라가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엄청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아마 오로라 보러 간다고 하면 이렇게 초록색 정도까지 보일 거예요. 잘하면 이 위쪽에 붉은색 오로라까지 볼 텐데 이날은 굉장히 오로라가 활발하고 그 에너지 입자가 아직 우리가 색깔을 안 보였구나. 아래까지 내려와서 그 질소에서 빛을 내게 해서 이렇게 마젠타색, 뭐 블루, 파란색, 파란색이나 이제 마젠타색의 이런 오로라까지 화려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북극에만 오로라 일어나는 거 아니죠. 지상의 다발이 북극에도 모여 있고 남극에도 모여 있고 그래서 어디서도 보이겠어요? 그래, 남극 주변에서도 보이죠. 근데 남극은 우리가 이제 혹시 남극 가본 사람 있어요? 이제 연구원이 돼가지고 이제 남극 세종기지에 가가지고 가요. 야, 너무 잘한다. 맞아요. 아니면 요리사가 돼도 돼요. 그 극지연구소에서 이제 남극에 2개 기지를 운영을 해요.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월동대라고 해서 거의 1년간을 상주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남극으로 갑니다. 거기 가시는 분들은 연구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도 있고요. 그리고 요리사도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야 되니까. 누구요? 그냥 인간이. 네, 민간인 갈 수 있어요. 모집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지원을 해서 선택이 되면 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고 있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크면 항상 그 극지연구소에서는 월동대 모집 이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지원해 보세요. 그래서 남극에서도 보입니다. 이건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그 극지연구소 이창섭
박사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남극 장보고 기지고요. 장보고 기지고 바로 이제 여기서 보면 오로라가 일어나고 특히나 이 그 장보고 기지는 그 오로라 고리 안에 있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매일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환상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오로라는 이런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오로라는 뭐다? 지구 대기가 내뿜는 빛. 근데 어떻게 내뿜는다? 밖에서 뭔가 강한 에너지 입자들이 들어와서 대기와 충돌하고 대기를 때려서 그 다음에 그 대기가 얻은 에너지를 다시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게 오로라잖아요. 자, 그러면 오로라가 지구에만 있을까요? 지구에만 있었다면 내가 이거 사진 안 보여줬겠지. 자, 그럼 여러분 행성에서 오로라가 보이려면 두 가지 뭐가 있어야 될까? 자기장과 대기. 자기장과 대기 그리고 태양풍도 있어야 되지만 태양풍과 같이 뭔가 강력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행성 탐사선을 보내요. 이제 이거는 얘는 이제 여러분 허블 망원경 들어봤어요? 지구 주위에서 지구를 돌면서 우주를 관측하는 우주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들을 많이 보내왔는데 허블 망원경이 이제 목성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보면 이제 요새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예전에 저희는 이제 대적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죠? 지금도 대적반이라고 불러요? 대적점이라고 부르죠, 약간. 네, 그래서 레드 서클이라고 해서 이게 다 그냥 기체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그 기체형 행성이잖아요. 그거 배웠죠? 기체형 행성, 암석형 행성. 그게 뭐죠? 얇고 작고 이제 밀도가 높고 기체형 행성은 이제 밀도가 낮고 전체적으로 크고 그렇다고. 그쵸. 쉽게 얘기하자면 태양과 같이 기체로만 이루어진 행성을 기체형 행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목성, 토성부터 그러니까 화성 지나서 그쵸. 토성, 목성, 목토,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이 다 기체형 행성이라서 이제 그 기체형 행성이라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엄청 커요, 크기가. 근데 이제 암석형 행성은 대표적으로 우리 지구,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처럼 돌덩어리,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들을 이제 암석형 행성이라고 하는데 이 기체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대기가 있죠, 당연히. 대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풍이 여기까지 사실 오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극 토성에 얘는 카시니가 찍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남극 그 다음에 북극에서도 이런 오로라들이 보이는데 사실 목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목성의 오로라는 어떤 이제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도 있겠지만 이 목성의 오로라는 여러분 목성의 위성이 뭐예요? 주변에 들고 있는 행성을 들고 있는 다른 돌덩어리. 그래서 이 행성을 돌고 있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달이죠, 달. 이제 어려운 말로 위성이지만 이 목성의 달은 여러 가지예요. 예, 목성의 달들이 유명한 게 4가지가 있죠. 가니메데. 첫 번째 칼리스토, 이오랑 또 유로파. 잘하네. 왜 그 4개가 가장 유명하냐? 여러분 혹시 그 4개 본 적 있어요? 눈으로? 아니요? 망원경으로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있죠. 여러분 볼 수 있어요. 4개는 다 우리가 뭐 3개예요. 네, 여러분 그 망원경으로 목성을 날이 굉장히 좋은 날 가서 이렇게 보면 그 목성 주위로 목성도 사실 굉장히 조그만데 그 주위로 더 조그만 애들이 4개가 이렇게 또이또이 이렇게 있어요. 걔네가 이제 목성의 위성은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 발견을 했고 발견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만큼 크고 밝으니까 발견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4개의 목성의 위성인데 그중에 아까 뭐가 있죠? 굉장히 화산활동 이오
이오는 굉장히 금성처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성의 이 오로라는 100%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성에서 또 일어나는 오로라의 주 원인 중에 하나는 태양풍이 아니라 이오가 화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산이 폭발해. 그러면 그 물질들이 막 이렇게 배출이 될 거 아니에요. 화산 물질들이 뭐 화산재니. 그런 애들이 옆에서 있다가 막 화산이 폭발해서 이 목성의 자기장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오로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기는 있지만 태양풍이 소스일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일 수도 있지만 목성의 같은 경우에는 이오 다른 위성 자기의 위성의 활동에 의해서 이제 또 오로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오? 기록으로 남아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과학소년인가 막 그 잡지에 실렸던데요. 아 그래? 오로라 강원도에서 난다고. 그때 엄청 하늘 활발할 때 있었잖아요. 과학동화? 네. 그거 봤어요? 네. 실렸. 내 사진 봤어요? 그거 내가 다이랑 인터뷰하고 쓴 건데 얼마 전에 나온 거? 네. 맞아. 거기. 맞아. 네. 오로라에서 혹시 본 사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저도 오로라 못 봤다 그랬죠. 작년에 강원도 화천에서 오로라를 찍었어요. 작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양 폭발이 꽤 큰 것들이 연속적으로 막 일어났고 그게 지구로 막 돌진을 했거든요. 돌진을 해서 이제 지구의 자기장을 엄청 교란을 시키고 고에너지 입자들이 막 이렇게 쏟아들어 왔어요. 쏟아들어져 왔더니 그래서 그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막 전 세계 곳곳에 난리 나는 거예요. 평소에 오로라를 보지 못했던 뭐 캐나다, 노르웨이가 아니라 중위도 저희계속까지 해서 막 곳곳에서 막 오로라 목격담이 엄청 이제 온 거죠. 그 얘기는 아까 봤을 때 그렇게 활발해지면 이 오로라 고리 있죠. 이 오로라 고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오로라 고리가 굉장히 커지고 얘가 이렇게 커져요. 이 밑까지 더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내려와서 세계 곳곳에서 막 보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보기가 힘드니까 안 보이고 있다가 이걸 찍으신 분이 다른 곳에서 정말 낮은 저위도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가볼까? 우리도 볼 확률이 높으려면 어쨌든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사실 뭐 통일이 되었다면 북한 뭐 개마고원 이런 데 가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를 못하니 가장 북단이 이제 화천에 간 거예요. 화천에 가서 막 밤새 기다리면서 찍었대요. 근데 찍었는데 오로라가 안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사실 실망을 했는데 찍고 나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제 오로라거든요. 그래서 오로라가 2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이 CNN 뉴스인데 이게 오로라 팟캐스트라고 해서 그때 오로라가 막 곳곳에 일어나니까 이거 오로라가 어디서부터까지 보일 거예요? 라고 뭐 이런 예고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이때 많이 보였고 근데 이게 21년 만에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로라가 보이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가끔. 21년 전에도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보현산 천문대에서도 오로라를 찍은 거죠. 사실 눈으로 보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눈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사진으로 찍으면 여러분 사진 다 찍어봤죠. 노출 시간 주잖아요. 빛을 모아요. 빛을 모아서 찍기 때문에 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빛을 받아서 오로라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디는 보면 오로라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오로라 맨날 뭐 하면 오로라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안 보일까? 낮아서. 근데 여러분 봐요. 위도로 치면 우리나라랑 샌프란시스코랑 보면 거의 비슷한 위도거든요. 한 35도, 38도. 근데 그쪽은 종종 보여요.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심할 때는 뭐 1년에도 몇 번씩 보이는데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 왜 그럴까? 자기장 축이 미국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어서. 내가 과학동화에서 그 얘기 했었던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자, 여러분 봐요. 아까 지자기 북극은 지금 아까 이 지자기 북극, 남극 중심으로 지자기 이력선들이 막 모이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오로라가 많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오로라가 지자기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긴다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 지자기 북극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잘 친절하게 써놨네.
캐나다 북쪽에 있지. 근데 캐나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가까운 거예요. 여기는 캐나다. 여러분 지도 볼 줄 알죠? 캐나다, 여기 미국. 그래서 얘가 이제 오로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 사이즈가 이 고리가 커진단 말이죠. 이렇게 커진단 말이죠. 커져서 미국 쪽은 훨씬 더 보기가 쉬워요. 쉬운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에 있네. 그래서 웬만큼 커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사실 아쉽게도 지금은 오로라를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저기 있는데. 우리나라 위도 이런 거. 그치? 날카롭네. 그래, 우리나라 여기 있지.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때 북극에서 여기 떨어진 거랑 여기 떨어진 거는 우리는 훨씬 오로라 타운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좀 아쉬워요. 안 그러면 맨날 여기서 보면 될 텐데. 근데 신기하게도 옛날 기록에 보면요, 여러분 뭐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려사, 뭐 이렇게 삼국사기 이런 데 보면 옛날에는 그 지금의 이렇게 그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항상 매일 하늘을 관측을 했어요. 하늘을 관측을 해서 매일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별들도 관측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서 기록을 남겼는데 신기하게도 그 기록들을 보면 이거 이제 그 지금 이게 지금 깨져서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그 기록들 고려사 이런 데 보면 이 뭐 붉은 기운이라고 하는 한자 여러분이 이제 한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적기라고 해서 붉은 기운을 봤다는 기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흑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거 혹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저기 뭐 있고 화학 이런 뭐야? 오,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한자 배워서 맞아. 저기 초록색 어린이. 안 보여. 아이고 안 보여? 이런. 그러게. 자? 적기 나는 뭐야 저거? 적기 뭐 있고 견자 나가. 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번 우리말로 한번 지금 현대어로 번역을 한번 해봐요. 남방에 붉은 기운이 보인다. 잘하네. 저 선물 줘야겠다. 남방이 뭐였어요? 남쪽에서 불과 같이 붉은 기운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심심치 않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오로라가 분명히 자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자국국이 쪽에 있지 않았어요? 여기 계속 정답을 얘기해. 왜 보였을까 옛날에는? 옛날에는 축이 우리나라 쪽에 있었겠죠. 그렇지. 여러분 진짜 똑똑하다. 자,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장이 북극을 중심으로 오로라 고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거에서 엄청 떨어져 있어서 안 보여. 근데 옛날엔 많이 보였다, 자주 보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꾸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옛날에 오로라 이 고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 쪽에 가깝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항상 오로라의 고리는 지작이 북극을 또는 남극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작이 북극의 방향, 위치가 변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록들을 관측이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뭐 1900년대부터 지금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기록을 보면 실제 이제 지구의 자기장의 북극의 위치를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다음에도 일하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언젠가는 옛날 우리 선조 때처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런 선조 때처럼 좀 더 오로라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벌써 8시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알겠지만 오로라 색깔을 보면 이제 이게 아까 우주 정거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오로라를 그냥 이렇게 위나 아래에서 보지 않고 이 수직 방향으로 이제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이 아래에서 발달하고 위쪽에서는 붉은색 오로라가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보면 여기 보면 파란색 있죠. 아래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오로라까지 나타내는 경우에는 진짜 이게 오로라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색깔을 오로라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뭐다? 기체. 무슨 기체냐? 기체가 뭐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보이는 초록색, 제일 많이 보는 오로라가 초록색인 거죠. 뭐 제일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가까운 한 100km에서
여러분 100km 하니까 이제 감이 안 오죠. 비행기가 한 10km 상공에서 날고 있거든요. 훨씬 높은 곳이에요. 넘어가면 이제 그냥 우주 아니에요? 우주죠. 그쵸. 100km를 우리가 뭐 카르만 라인이라고 해서 우주의 경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녹색의 오로라가 100에서 한 100km 정도 오르고 그 이상에서는 초록색 오로라가 나타나요. 이런 수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주로 분포하는 우리 기체가 뭐다? 산소. 산소인데 우리가 숨 쉬는 산소 O2, O가 2개 붙은 산소가 아니라 O, 산소 원자입니다. 산소 원자여서 산소 원자가 두 가지 빛을 내요. 이 차이는 얼마만큼 많이 에너지를 받느냐인 건데 얘가 훨씬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얘가 훨씬 이제 많이 에너지를 받아서 더 이제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데 얘는 이제 금방 떨어지고 얘는 이제 이 개념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쉽지가 않아서 둘 다 산소에서 원자에서 나오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에너지를 받았어. 그러면 빨리 토해내야 되는데 빨리 토해내는 애들이 바로 이 초록색 애들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빨리 토해내야 되는데 붉은색은 빨리 안 토해낼 때 나올 수 있는 색이에요. 받았는데 아주 천천히 이제 그 토해낼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붉은색이 나오려면 기체가 굉장히 희박한 곳이어야 돼. 만약에 주위에 뭐가 기체가 없으면 내가 안 토해내고 있으면 빛으로 안 토해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다른 입자들이 와서 부딪히잖아. 그러면 부딪히면 그 친구들한테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나는 빛을 더 이상 보낼 수가 없는 거지. 토해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100km에서 200km 사이보다 훨씬 기체가 희박한, 공기가 희박한 이 높은 곳 200km 이상에서만 이 붉은색 오로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보면 여러분 쟤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 초록색 오로라만 보이는 이유가 붉은색은 거의 뭐 2배 이상의 높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그 빛의 그 세기는 광원의 거리에 뭐 반비례 하는데 제곱분의 1에 반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붉은색 오로라는 사실 지상에서는 카메라로 찍지 않고 눈으로 보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중위도에서 보는 오로라거든요. 붉은색. 여러분 중위도에서 오로라를 본다 그러면 고위도 뭐 캐나다나 이런 데 가면 초록색이 아마 제일 많이 보일 거예요. 초록색 보고 그 위에 뭐 붉은색도 좀 보이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우리 서울에서 아니면 대전에서 오로라를 본다 아니면 어디 미국에 가서 오로라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아마 이 붉은색일 거예요. 왜 붉은색일까요? 약하니까? 여기 보면 약간의 힌트. 여기 약간 조금 초록색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붉은색. 왜 그럴까요? 이거 맞춘 분한테 책 드릴게요. 이게 높이가 높아서 아니 극지방에서 근처에서 멀리서 멀리서 보고 극지에서 보고 무슨 차일까? 자, 어린이.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가 부족하면 너무 힘들어. 그 붉은색이 장파장이어서 더 멀리 갈 수 있어서? 붉은색이 장파장에서 멀리 갈 수 있어서 되게 그럴듯한 질문이긴 한데 좀 더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힌트 하나 줄까요? 아까 자 여러분 이거 보여줬죠. 오로라는 아래쪽에서는 초록색, 위에서는 붉은색 보인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 극지방에서는 초록색이랑 붉은색이랑 다 보여. 근데 우리 중위도로 왔더니 붉은색만 보여. 왜 우리 초록색이 안 보이는 걸까? 여기 먼저. 수평으로 봐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 생각해봐요. 얘기해. 자, 생각할 시간 줄게요. 네. 아까 저희 국제우주정거장 사진에서 보면 바로 옆에서 보니까 다 모든 색깔이 다 보였잖아요. 이게 극지방에서는 바로 위 거의 직각으로 봐서 초록색만 보이고 중위도에서는 45도 꽤 기울어져서 빨간색이 보이는 게 아닐까요? 야, 딩동댕. 야, 박수 쳐줘요. 열심히 생각하셨네. 맞아요. 45도 기울기 그렇게 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죠. 둥글게.
둥글게 생기지 않고 평평하게 생겼다면 우리도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오로라를 저렇게 초록색과 붉은색 다 볼 수 있었겠죠. 북극에 사는 내 친구가 뭐 나한테 빛을 쏴도 내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이유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결국 오로라가 극지방에서는 이렇게 수직 구조를 가지고 초록색과 붉은색 다 보이지만 우리 중위도에 와서는 그 지구에 가려져서 그 오로라의 윗부분 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중위도에서 보는 오로라는 이렇게 붉은색,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그 오로라도 그래서 그렇게 붉은색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사실 이제 오로라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금방 이제 오로라가 사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오로라가 보통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태양 폭발이 막 일어나고서 이렇게 고에너지 입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오로라가 굉장히 밝아지고 오로라 크기가 훨씬 많이 커져요. 커져서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잘하면 진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 사실 이제 오로라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지금 이렇게 오로라가 굉장히 막 세계 곳곳에서 다 보이고 이러면 한 번쯤은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GPS 같은 거 사용할 때 위치 잘못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제 다 핸드폰 사용하고 핸드폰으로 다 자기 위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요새는 이거 많이 안 하겠지만 뭐 운전하시는 엄마 아빠들 보시면 이제 GPS 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 자, 티맵 사용하시죠. 티맵 사용하시고 뭐 여러분 뭐 이런 게임들 같은 거 할 때 다 내가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GPS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로라가 막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는 태양에서 막 그런 입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지구 자기장이 교란되고 결국 우리를 둘러싼 대기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구 주위는 대기 중에는 굉장히 전자가 밀집한 구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전자를 안 보였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GPS의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층이 있는데 그 층이 막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GPS 신호도 불안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GPS 신호가 교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GPS를 사용하는 모든 위치 추적 시스템에 오류가 많아지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로라의 두 얼굴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고에너지 입자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날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적으로 그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우주선과 부딪혀요. 부딪혀서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인 손상 이렇게 막 뚫고 가기도 하고 보통은 얘랑 이렇게 부딪혀서 방전을 시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진짜 얘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파손시킬 만한 이런 게 있고 여러분 그 국제우주정거장에 사람 산다 그랬죠. 우리 우주인들이 항상 살거든요. 살고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기도 해요. 스페이스 워크이라고 부르는. 일하는데 세상에 태양 폭발이 일어나서 그런 고에너지 입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고에너지 입자들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우주인한테는 특히나 이런 경보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로라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측을 했고요. 우주에서도 관측을 하고, 로켓에서도 이제 관측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런 오로라 카메라. 그래서 이제 저는 우주에서 오로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로라를 찍는 카메라를 만들고 있고, 이 카메라는 올해 말 11월에 누리호 4차 발사라고 하는데 누리호 타고 이제 올라갈 거예요. 우주에 올라가서 이제 오로라를 찍을 텐데 이 카메라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이렇게 사진을 빵 찍잖아요. 우주에서 찍으면 얼만큼 크게 담을 수 있냐면 여러분 혹시 우주에서 대한민국 본 적 있어요? 물론 우주에서 본 적은 없겠죠. 근데 이제 사진 우주에서 찍은 대한민국을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쵸? 그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담을 수 있어요. 절반보다 큰 면적을. 한 700km 정도? 여러분 700km 하면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360km. 350?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 서울에서 울산까지 366km. 그래?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 하는 거 아니에요? 대전에서 부산까지 한 100km 아닌가? 그쵸. 나도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한 700km. 만약에 350km라면 그 2배 면적이네.
그 2배가 면적이 되는 걸 한 방에 빵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카메라고요. 왜냐면 오로라는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번에 찍을 때 많이 찍어야 돼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저희가 이제 뭐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2개. 얘는 초록색 오로라 관측하고 보고 얘는 붉은색 오로라.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은 이제 모든 둘 다도 그렇고 모든 오로라의 색을 다 관측을 해요.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두 렌즈에는 특정 필터, 여러분 필터, 그러니까 빛을 골라서 찍는 거예요. 얘는 초록색 빛만 찍고 붉은색 빛만 찍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모든 빛을 다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가지를 담아 있고 실제 이제 조립하고 나면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이런 모양이고 이제 여러분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응? 응, 쌍안경 같지. 그치, 얼굴 닮지 않았어요? 2개 이제 코. 그래서 얘는 우리 이제 이 카메라 이름은 로키츠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우리의 마스코트, 이제 로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지금 이 밑에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못하지만 이 밑이 위성이에요. 인공위성이 있고 인공위성이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제 그날 이제 얘 보내기 전날 사람들이 급히 모여서 이제 사진 찍었어요. 우리랑 같이 이제 만들었던 분들이고 실제 이거보다 이제 더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이날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이제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이제 오로라 직접 보신 분 없는데 앞으로 이제 오로라 볼 수 있는 기회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태양 극대기 시점이고 오로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극대기가 조금 지나더라도 오로라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니 뭐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직접 오로라를 보지 않아도 우리 로키츠가 오로라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할 테니까 그때 많이 좀 기대해 주세요. 올해 11월에 뭐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발사한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면 그때 내가 강연 들었던 그 박사님이 만드는 거 이제 드디어 우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